디지털 텔레비전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견해가 분명하면서 또 각도가 서로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답변 시간에 그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앞으로 동북아의 네트워크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 중심 국가로 만드는 일은 우리나라의 21세기 성장 엔진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최근에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동시에 착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물론이고 앞으로 일본의 무역량도 흡수하고, 그래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 이탈리아를 잇는 동북아 물류망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가 좋다고 해서 그 일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철도망 외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 구축에서 우리나라나 싱가포르에 비해 뒤떨어진 상황을 조기에 만회하고, 또 아시아 지역 기업 간의 전자 상거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총리 직속의 IT 전략본부를 두고 국제 인터넷망의 허브로서 기능하기 위한 대책으로 아시아 브로드밴드 광대역 통신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외에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 또 동북아의 네트워크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범국가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차질 없이 강력히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어떤 선언적인 행사나 전시성 행사로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이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 인력의 공직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비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어떤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가에 따라서 그 국가의 발전과 미래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 학생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과학기술자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들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최근 이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연구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한쪽 부서에서는 이공계에 대한 병역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반면에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는 17,000여 명을 선발해온 산업기능요원 모집 규모를 내년에는 약 8,000명, 후년에는 약 4,000명, 그리고 2005년에는 완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는 등 부처 간의 이견이 상충되고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공계 지원을 늘리고 사기를 높이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정부 공직에 이공계 출신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 내 과학기술 인력의 진출 현황을 보면
5급 이상 공무원 중에 이공계는 16%이고 강요 및 상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 이공계는 9%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과장급 이상 인원 중에 이공계 대학 출신 현황을 보면 전체 29명 중에서 28%인 8명 수준이고 5개의 개방형 직위 대상 중 4개의 직위에 공개 임용을 하였는데 모두가 정보통신부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는 국가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공계 분야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공직에 확보하기 위해서 박사급 특채나 개방형 직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백업 센터 구축 및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더욱 발전해감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의 보호가 중요한데 작년에 있었던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9.11 테러 이후에 IT 분야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백업 및 재해 복구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국가기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호와 재해 복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동 백업센터를 구축하고 한국전산원에서 이를 운영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 백업센터의 기능과 구축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한국전산원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 국세통합정보 시스템, 수출입 통관 전산망 등 3개의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만 원격지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축되지 않은 시, 군, 구, 행정종합 시스템이나 GIS, 국방 등 주요 부처의 국가기관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백업센터 확장과 운영에 대한 추진 계획은 지금 어떤지, 또 재해 재난을 대비한 종합관리 체계는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신시설 재난에 대비한 종합관리 체계의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강릉, 동해 삼척 등 영동 지역은 집이 침수된 상황에서 전력과 통신시설이 이틀이 넘도록 마비되는 최악의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산센터 자체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전송망이 마비되면서 서비스상의 큰 장애를 겪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통신시설이 재해방지 대책의 기준에 따라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재해가 많은 일본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을 통합한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공공기관까지 방제 시스템에 연계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지난 95년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행정자치부의 중앙재해대책본부 중앙센터를 두고서 시, 도 및 지방자치단체와 24개 행정부처를 연결해서 재해와 재난을 종합관리하는 국가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지만 그것이 2008년까지 마무리하는 장기 프로젝트인데다가 부처 간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고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통신시설 피해의 경우에는 통신재난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자연재해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관리하고 인위적 재난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복구와 지원 상황을 관리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으며 한국통신만이 재난 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수의 기간통신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이런 최근의 통신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재해 및 재난관리의 예방과 복구에 있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여러분들이 질의하셨지만 집배원의 업무 부담 경감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체국의 배달 물량은 IMF 이전인 97년보다 40% 이상 급증하고 있지만 집배원의 정원은 오히려 감소되어서 대도시 지역은 1일 13시간 이상 월 124시간을 추가 근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부족한 인력을 비정규직인 상시 위탁 집배원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충분하지가 못해서 집배원들 업무 부하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대형화되고 또 무거워진 소포 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배달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기 우편물이 증가하는 등 신규 집배 수요는 증가하고 또 맞벌이와 여가 활동 인구의 증가로 부재 중인 가게가 많아서 재배달률이 27%나 되는 등 집배원들에게 있어서 배달 환경의 변화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족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상시 위탁 집배원도 그 보수가 정규 집배원의 약 82%밖에 되지 않아서 근무 의욕이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아져 집배 업무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집배 업무의 증가로 인한 집배원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그 적정한 인원 증가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집배원들이 배달한 우편물의 주소를 읽어드린 후에 배달할 우편물의 지역과 순서대로 우편물을 분리해주는 장치인 술로 구분기 이것을 조속히 도입해서 설치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텔레비전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견해가 분명하면서 또 각도가 서로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답변 시간에 그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앞으로 동북아의 네트워크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 중심 국가로 만드는 일은 우리나라의 21세기 성장 엔진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최근에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동시에 착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물론이고 앞으로 일본의 무역량도 흡수하고 그래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들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최근 이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연구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한쪽 부서에서는 이공계에 대한 병역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반면에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는 17,000여 명을 선발해온 산업기능요원 모집 규모를 내년에는 약 8,000명,
후년에는 약 4,000명, 그리고 2005년에는 완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는 등 부처 간의 이견이 상충되고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공계 지원을 늘리고 사기를 높이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정부 공직에 이공계 출신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 내의 과학기술 인력의 진출 현황을 보면 5급 이상 공무원 중에 이공계는 16%이고 강요 및 상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 이공계는 9%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의 경우를 유럽, 이탈리아를 잇는 동북아 물류망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가 좋다고 해서 그 일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철도망 외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 구축에서 우리나라나 싱가포르에 비해 뒤떨어진 상황을 조기에 만회하고 또 아시아 지역 기업 간의 전자 상거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총리 직속의 IT 전략본부를 두고 국제 인터넷망의 허브로서 기능하기 위한 대책으로 아시아 브로드밴드 광대역 통신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외에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 또 동북아의 네트워크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범국가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차질 없이 강력히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어떤 선언적인 행사나 전시성 행사로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이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 인력의 공직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비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어떤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가에 따라서 그 국가의 발전과 미래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 학생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과학기술자를 보더라도 과정급 이상 인원 중에 이공계 대학 출신 현황을 보면 전체 29명 중에서 28%인 8명 수준이고 5개의 개방형 직위 대상 중 4개의 직위에 공개 임용을 하였는데 모두가 정보통신부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는 국가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공계 분야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공직에 확보하기 위해서 박사급 특채나 개방형 직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가기관 정보 시스템 백업 센터 구축 및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더욱 발전해감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의 보호가 중요한데 작년에 있었던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9.11 테러 이후에